자, 지난 2일까지만 해도 이 대표의 속내를 알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속내를 알겠다, 충분히 알아들었다. 이쯤 되면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어제 새벽에 SNS에 글을 올립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났느냐? 이낙연 대표를 만났거든요.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올 줄 알았대요. 아침에 저희 TV조선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한테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이런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오후에는 SNS에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물론 민주당에 있으니까 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 얘기는 이번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건지 어떤 얘기인지 그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의 합류를 기대했던 이낙연 대표 그리고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안 온다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께서 몹시 고통스러웠을 시기에 2, 3일을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임종석 실장이랑 더 연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지요. 단지 오늘 아침에는 전혀 전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으로 의기투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됐구나. 민주당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어제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전화를 안 받아요.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민주당에 남는다고 기사가 떴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측에 이낙연 대표 측에 먼저 사전 양해나 입장 설명이 없었다. 그리고 글을 올리고 기자들이 전화해서 알았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뭐 임종석 비서실장, 전실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유구무원 아니겠습니까? 입이 있어도 뭐 좀 말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그게 좀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금 사실 사람인데 연락하겠죠. 이 어법 자체는 이낙연 대표의 어법으로 비교하자면 가장 강한 일종의 상대에 대한 질타의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상당히 좀 실망이 컸다는 의미이긴 합니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낙연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 나눴던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한 도의를 지키는 것보다 아마 본인 입장에서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잔류하는 나름대로 정치적 도의가 더 크다고 아마 본인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본인이 컷오프 되고 난 뒤에 한 며칠 동안 상당히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갖고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때는 탈당에 이렇게 무게를 두면서 했지만 전격적으로 해군을 하면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도 본인의 향후 거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무리로 드러나지 않고 아마 계속 지금 혼자서 아마 여러 가지 자신의 그 거취를 고민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향후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 총선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종의 뭐랄까요 정청래 모델로 가지 않을까? 정청래 모델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2016년에 그 손혜원 손혜원한테 그 지역구 물려줬잖아요. 그때 이제 공천 탈락이 되면서 한동안 상당히 반발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앞장서서 결국 후보들을 도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해 이 정청래 모델이 이 전면적 모델이 아니라 제한적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정청래 당시 그러니까 이 지금 의원은 탈락되고 난 뒤에 사실 본인의 지역구였던 마포울뿐만 아니라 전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벌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전 지역구를 가진 않고 아마 중성동갑에 근현히 아마 이 후보를 돕는 그 정도의 역할로 하면서 나름대로 당에 대한 도리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현희 후보를 도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왜 당에 남겠다고 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물론 어제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기자들과 언론 분석 보도를 먼저 전해드리고 두 분 얘기 듣도록 하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에 남아 후위를 도모하라고 만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임 전 실장은 주말 이틀 동안 광주에 머물며 호남 민심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송갑석 의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강기정 광주시장 등의 만류, 여기에 이제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또 임 전 실장 탈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도부 역시 비공개 최고위에서 임 전 실장을 예우할 수 있는 보관 등을 논의했고, 이런 내용이 그젯밤 임 전 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복합적인 거라서 딱 하나를 꼽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기로 아닙니까? 여기서의 선택에 따라서 임 전 실장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재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뭐 시간 단위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제3지대의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그 현실적 상황, 국민들의 지지를 사실상 못 받고 있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 못하고 있고, 심지어 함께 하기로 선언한 30 의원조차도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 미래와 함께 하기를 주저하는 의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런 것들도 임종석 전 실장의 마음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 그보다 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또 남겨진 친문 인사들과의 관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문 인사들이 뭐 물론 지금 뭐 하위 몇 프로에 들어서 감점을 받고 경선에 임하는 분들도 있지만 단수 공천을 받은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임 전 실장이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남아 있는 분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향후 정치 활동에 있어서 임 전 실장과의 관계를 들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그 향후에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는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론에서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선거 결과 만족스럽지 못했을 경우 임 전 실장이 탈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아무런 역할을 이제 안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갈등을 일으켰던 임 전 실장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석 전 실장이 전현희 의원의 뭐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선거가 잘 되면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재기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임 전 실장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동아일보의 분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죠. 뭐 많이들 나왔던 얘기입니다. 탈당을 고민하던 임종석, 민주당에 잔류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여기는 이제 당대표 새로 뽑는 대회거든요. 이때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차피 나에게 한 번은 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이거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이거 배지하고요, 그다음에 이 당권하고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겠죠. 예. 첫째는 이제 배지인데, 아마 이제 이거 배지를 달라면 탈당해야 돼요. 근데 나가려면 제가 보기 고향밖에 없거든요. 장흥. 전남 장흥. 근데 아마 이제 강기정 시장이나 호남의 인사를 만나보니 야, 이게 여론이 만만치 않다. 호남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가 아직은 여론이 미미하잖아요. 배지다는 게 만만치 않다. 이런 데 첫째 판단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당권으로 보면요, 오히려 이제 본인은 희망이 있다 볼 거예요. 8월은 제일 늦은 거고, 오히려 이게 빠르면 3월 달쯤에 공천이 끝나면 이재명 대표 얼굴로 본선 치를 수 있을까? 이런 데 지역에서 공천받은 분들의 아우성이 놀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 선거 전념하기 위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3월 달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4월에 총선 끝났을 때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공천회가 총선 이길 수 있을까? 총선 져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지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2단계. 시나리오 2번. 그다음에 3번이 8월 달에 우리가 대주주다. 이재명 대표는 이게 바지 사장 아니야? 우리가 적통 아니야? 이재명 대표는 이게 그냥 지분이 없잖아요. 저는 8월 달에 우리가 친문을 규합하면 충분히 당권 탈환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로 아마 이게 고민 끝에 남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상의 안 하고는 결정을 못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마 문 대통령이 남아서 그냥 투쟁 이렇게 조언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예.
저는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사실 당이 잔류한 이유가 8월달에 당권을 노리기 위해서 저는 잔류했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이번 공천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의 가치가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또 반발했고 그 때문에 이탈까지 생각을 했지만 잔류한 이유는 결국은 지금 총선 이후에 무너진 민주당을 재건하는 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더 앞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달 전당대회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꼭 나선다기보다는 일종의 민주당의 재건과 민주당의 지금 회복 그러한 가치가 만약에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면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저는 밀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이 지금 욕심 때문에 모든 이런 식의 임 전 실장의 결정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저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